추역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한문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게 한문 공부 어떻게 되나 참 고민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한문하고 한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볼 때 한자 공부를 합니다. 즉 단어만 공부합니다. 근데 한문을 공부해요. 문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문장이잖아요. 이거는 글자고요, 그죠? 자, 문장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해볼까요? 자, 영어로 홈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홈, 니꼬로 집 열심히 외웁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at home 하면 어떻게 하죠?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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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그러니까 쉽게 그래. take easy 의미거든요. 그죠? 편하다. 자, 근데 홈집 열심히 외워봤자 at home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편안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문장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즉, 이 한자는요, 예를 들어서 하늘천, 그래, 맞아. 뭐, 맞지. 예를 들어서 뭐, 갈지자, 열심히 외웁니다. 근데 지의 의미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문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헷갈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지. 문장을 안 보고 한 단어만 공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그 한자 뭐 능력 시험 뭐 평가 뭐 이런 거에서 한자 공부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 이런 어떤 이런 이게 주역책입니다만 이거 딱 내밀으면요 딱 막힙니다. 이게 문장이니까. 다시 말하면 문장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 단어만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일단은 한자와 한문이 다르다. 자, 일단 이걸 전제를 깔고요. 그런데 한문이 될 때는 여기에 이 한문 문장은요, 토라고 합니다. 토를 달아야 돼요. 토가 없이 하는 거는요, 이해를 못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한문 자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쉽게 말하면 토를 다는 순간 우리나라 말이 됩니다. 즉 토가 없으면 외국어, 외국어가 토를 다루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걸 위하다 이런 얘기다. 뭘 위하여. 우리 술 마실 때 어떻게 하죠? 위하여 이렇게 하죠. 술잔 쨍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야토를 다룬답니다. 위하야. 그러면 뭐 위에서 뭘 한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워요. 위 하면 이상하잖아요. 술 마실 때. 요 단 하나만. 뭘 위야, 뭐가, 뭘 위야. 아니, 이상하다. 위가 뭐요? 위하야. 하면은, 뭘 위해서, 뭐, 홍길동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술잔 건배 타잖아요? 자연스럽니다. 하야토 다르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고자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토를 답니다. 고로. 뭐뭐 하기 때문에, 고로. 뭐뭐 하기 때문에, 고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뭐 한 고, 하면 이상합니다.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런 예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냥 우리 알기 쉽게. 술 마실 때 위하야 할 때도 하야토를 달아야 알고요. 고로토를 달아야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거는 고로 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A를 했기 때문에 B가 되는구나. 라고 그냥 알아듣잖아요. 위하야, 술 마시면 위해했구나. 홍길동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토를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를 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토도 지금은 다 이제 한글로 달죠, 대부분. 근데 제가 옛날 책을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외계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두문자입니다. 이두문자. 이두. 이두문자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 설총의 이두문자로 들어봤나요?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 아들. 그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랑 그 되게 높으신 고승이 계셨대요. 그분이 그 요석공주인가?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이제 설총을 났대요. 그 설총이 한자를 가지고 이두문자를 만들어냈어요.
이 이두문자입니다. 이두문자가 해서 많이 쓰였는데 이두문자가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문자가 이렇게 쓰이다가 한글이 창제되고서부터 다 대체가 돼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서부터. 그래서 그 이두문자가 다 사라지고 일부만 지금 서당을 통해서 일부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서를 보면요. 이게 이제 봉인수업은 사실 좀 지워졌습니다만 의서로도 많이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 이제 사상이학에서는 많이 바이블 같은 적인데요. 여기 책을 딱 펴보면요. 잘 나올라나 모르겠네. 어느 쪽 이렇게 보면은 제가 너무 좀 찍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등자서는 패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로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씁니다. 이두문자 옛날 책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문자를 모르면은 이걸 읽기가 어렵죠. 옛날 책은 다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좀 고집스럽게 이두문자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고집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옛날 전통 이게 근데 이게 한문 공부할 때 되게 빠릅니다. 왜냐면요 글자를 하야 이렇게 글짓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로, 몇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보다 하나, 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무지 빠릅니다. 이거 뭐 하고, 그럼 이거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끝나는데.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가 많아서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두문자를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할 때는 토를 받아 쓰는 게 중요하고요. 토가 있어야만 우리나라 말이 되는 게 쉽고요. 그, 또 이두문자로 써야 쉽다. 근데 이두문자가 지금 다 사라져는 바람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죠. 공부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두문자를 달고 이렇게 하는 건 현토한다 그래. 현토. 토를 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보는데 누가 자꾸 어른이 말도 너 토단해 하죠. 어른이 자꾸 혼내키는데 저 그런데요. 저 사실은요. 이 환자가 말을 안 들어서요. 하면 너 그냥 토단다고 하잖아. 응? 그걸 토단다고 합니다. 이게 현토입니다. 사실. 이게 토다는 겁니다. 토다니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보통 혼내킬 때, 저놈 토다네, 뭐, 되게 이제 쭈얼거리고 반항하고 그럴 때 괜히 시비 걸고 할 때 토단다고 하는데, 토다는 겁니다. 한문에서는 공부에 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토를 잘 못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워야 됩니다. 배우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그냥 이건 토가 없는 책입니다. 현토가 없는 책인데 없는 책이지만 이걸 보는 순간 토가 저절로 달립니다. 그걸 물리가 트였다라고 합니다. 문장이 있지. 물리가 트였다. 물리가 트였다 이랍니다. 문장의 이치가 트였다. 그때는 환희를 느낍니다. 순간 까막 눈이 글자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읽으면서도 저절로 해석이 탁 되면서 토가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즐거움은 말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토를 달고 현토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읽어야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사람을 외우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나가잖아요. 한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읽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운율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가 딱딱 떨어지면서 외우기가 좋은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문장이라는 거는 길게 읽고 짧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이 돼요. 읽다 보면은. 그럼 저절로 읽다 보면 편하게 읽혀져요. 그게 정답입니다. 편하게 읽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해서니까 그냥 그래서 흔히 양주동 옛날 박사가 독서배편 의자야. 책을 100번 읽으면은 뜻이 저절로 안다. 독서배편 의자연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은 읽는 거는 송독이라고 하는데요. 송독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송독을 안 가르쳐줘. 대부분의 한문 가르친다는 데서. 그래서 맥이 더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투자 대비 효율을 엄청난 시간이나 정력을 투자를 해도요, 얻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송독을 하면, 송독이랑 성독이라고 하면, 송독을 하면 이만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읽다 보면 저절 해석이 됩니다. 그 뜻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각 단어에 따라서 길게 읽고 짧게 읽는 거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거든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소리 내서 읽으면요, 자, 눈으로만 보면요, 눈으로만 봅니다. 그걸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소리를 내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 입을 움직이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그러면은 오감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 순간에요, 몸에서 진동이라는 음파가. 그러면요, 소화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송독을 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당에서 공부를 할 때요, 우리가 다 이제 그날 배운 거 송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할머니들이 그 담벼락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책도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듣기만 했는데 편안하대. 그래서 그분들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찜찜하거나 몸이 그래서 그러면 서당에 와서요. 그냥 담벼락에 와서 들으세요, 그냥. 송독하는 거를. 그러면 속이 편안하고 마음이 그 소화도 잘 되고 좋아진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독을 하면 내 몸이 진동이 되잖아요. 진동이 되면서 내 몸 운율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방음악 치료학회가 있는데요. 근데 음률에 따라서 치료하는 그걸 또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옴 하거나 뭐 옴마리 밤배 옴 하거나 이런 음률을 통해서 그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진언이죠. 진언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음파 주차수를 맞추거든요. 파동의학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파트가 있다. 뭐 근데 지금 주제는 이제 주역 공부하는 한문 공부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한문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할 때는 성독, 소리 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한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더 두고두고 남습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